은퇴를 하고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고 안도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노후를 선택한 사람 중 70%가 후회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최근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분명 자유로운 시간이 생겼는데도 왜 후회를 하게 되는 걸까요? 한 7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쯤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고 왜 더 일찍 알고 싶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노후의 현실에 대해 3가지 중요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왜 자유로운 노후가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은지. 둘째, 후회하는 사람과 만족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셋째, 지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만약 당신이 정년을 맞이하고 앞으로의 삶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이 영상은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분명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1장, 이상적인 노후가 지옥으로 바뀌는 순간 오랜 세월 몸담았던 직장을 정년 퇴직하는 순간 많은 이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더는 새벽같이 눈을 떠야 할 이유도 복잡한 지하철 속에 몸을 맡겨야 할 일도 상하관계에 얽매여 말조심을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나만의 시간, 나만을 위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가슴이 설레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정말 꿈꿔왔던 이상적인 삶이 시작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늦잠을 자고 좋아하는 방송을 보며 천천히 아침을 먹고 신문을 꼼꼼히 읽고 날씨가 좋으면 공원으로 산책도 나섭니다. 미뤄두었던 책들을 꺼내 읽고 녹화해둔 드라마를 몰아서 보면서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는 희망의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느긋함 속에는 말없이 다가오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한 달, 2달 시간이 흘러갈수록 조금씩 미묘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처음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느꼈지만 어느 순간 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집 안정리는 어느새 끝났고 화초 손질도 몇 차례 하다 보면 특별히 더 할 일이 없게 됩니다. 친구를 만나려 해도 각자의 일정이 있어 자주 얼굴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날이 반복되다 보면 문득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했을까 하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날들이 쌓이면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처음엔 사치처럼 느껴졌지만 어느샌가 아무 의미 없는 공백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에게는 자신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각이 깊은 상실감으로 다가옵니다. 직장에서는 부서의 책임자로 불리며 누군가의 고민을 듣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과 함께 그 모든 위치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집에 있어도 가족 구성원 각자는 자신만의 생활 흐름이 있고 자녀들은 자신의 일상으로 바쁩니다. 가사에 의견을 내면 괜히 간섭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낮부터 빈둥거린다는 말을 듣습니다. 무언가를 하려 해도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점점 자신의 자리가 사라졌다는 느낌은 조용히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물론 자유라는 것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 없는 자유는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옵니다. 이래도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쳐도 그것은 결코 사치스러운 고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일에 매진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어떤 목표도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일상은 상상 이상으로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제2장,
국민연금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현실 은퇴 후 찾아오는 해방감과 함께 조용히 다가오는 것이 바로 돈에 대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정해진 날짜에 급여가 꼬박꼬박 들어왔지만 퇴직 이후에는 국민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만으로도 그럭저럭 살 수 있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는 막상 실제 금액을 확인해보면 쉽게 무너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민연금과 추가 수급이 있어도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에 머뭅니다. 여기서 남은 주택대출금, 식비,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등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가는 횟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약값, 전기, 검진비, 치료, 교통비 등이 쌓이면 매달 몇십만 원이 빠져나가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절약이라 믿었지만 그 건강을 유지하는 데조차 돈이 들어간다는 걸 이제야 실감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듯 겹쳐지는 것이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먹거리, 생필품, 전기료, 교통비 등 일상에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의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연금 수령액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돈은 제자리인데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 불균형은 노후의 가계에 조용히 압박을 가합니다. 절약하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출을 줄이려 해도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기력도 예전 같지 않아 쉽게 무리할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땐 끼니를 줄이고 외출을 자제하며 지낼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런 생활은 몸과 마음 모두에 큰 부담이 됩니다. 결국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저축을 꺼내 쓰게 되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생각했던 노후 자금이 불과 몇 년 만에 눈에 띄게 줄어드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혹시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쩌나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늘 가슴 한켠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경제적 불안이 깊어질수록 조금이라도 수입을 늘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만 60대 후반이나 70대에 다시 일을 시작하려 하니 현실적인 벽이 많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체력이 따라줄까? 괜히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많은 이들이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은 조금만 더 빨리 준비했더라면 하는 점입니다. 처음엔 잠시 쉬었다 생각해보자고 마음을 먹지만 어느새 1년, 2년이 지나가고 막상 뭔가를 하려 할 땐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도 조건도 크게 좁아져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3장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들의 위허염성 퇴직 후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자유와 여유를 안겨주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대화의 부재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매일같이 직장에 나가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의 중 나누던 대화, 점심시간에 소소한 수다 복도에서 마주치며 나누던 짧은 인사들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균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이러한 일상적인 대화의 기회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가족 이외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일이 거의 없어지고 어느 순간 오늘은 누구하고도 말하지 않았다는 날이 며칠씩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고독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외롭다는 말이 왠지 약한 모습처럼 느껴져 가족에게도 쉽게 털어놓기 어렵고 결국 마음속 깊이 눌러두는 일이 반복되면서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생활이 점점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2세의 이철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고 우편함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까지 마음이 무거워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고독은 단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일이 줄어들면 뇌가 자극받는 기회도 줄어들게 되고 이는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웃을 기회도 적어지고 감정을 나누는 일도 줄어들면서 삶에서 활력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예전에는 자주 연락하던 이들도 건강이 나빠져 외출이 어려워지거나 가족을 돌보느라 시간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만남이 뜸해지고 어느새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해도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네 복지관 모임이나 봉사활동, 취미활동, 동아리 등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만 처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혹시 어색하게 떠버릴까 하는 걱정이 발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용기를 내어 참여해본 분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생각보다 편했어요. 나와 비슷한 상황의 분들이 있어서 안심됐어요.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자신과 비슷한 불안을 안고 있는 사람들과 천천히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단지 누군가와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있다는 감각만으로도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일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사소한 고민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관계, 그것만으로도 노년의 마음을 단단히 지탱해주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제4장. 조금이라도 일했더라면. 후회의 목소리들, 일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그때 조금이라도 뭔가 하고 있었더라면 지금은 좀 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담담히 말한 이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70을 넘긴 한 남성이었습니다. 은퇴를 맞이하던 날 그는 마치 오랜 수감 생활에서 벗어난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고 회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식사 시간도 외출도 모두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유.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회의나 보고서에 시달릴 일도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야말로 여생의 낙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엔 천천히 일어나 차를 마시며 신문을 넘기고 낮에는 공원 산책이나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시간들은 편안했고 느긋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흐르던 시간 속에서 서서히 균열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날들은 어느새 공허한 일상으로 변해갔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조차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는 날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리듬은 흐트러지고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느려지고 균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많은 이들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일했더라면 하는 자꾸 묵직한 후회. 여기서 중요한 건 일이 꼭 정규직에 얽매여 매일같이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반나절만 일하거나 동네 행사에 가끔 참여하거나 간단한 행정 업무를 맡는 것만으로도 일상은 훨씬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이라는 매개를 통해 누군가와 마주하고 소통하고 역할을 다시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뭐라도 했더라면 이렇게 외롭진 않았을 거예요. 서울 은평구에서 홀로 지내는 70대 여성의 이 말처럼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후에 느끼는 단절감은 매우 깊고 회복이 어렵습니다. 일을 하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좀 더 쉬었다 생각하자며 미루다 보면 어느새 몇 년이 지나가 있고 다시 일을 찾으려 해도 조건에 맞는 자리가 없어집니다.
체력은 줄고 선택지는 좁아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기회는 있었지만 그때는 몰랐고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누구나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건강상 이유로 혹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 때문에 이 일을 선택하지 않는 것도 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봤을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고 싶었던 걸까? 라는 질문에 망설임이 생긴다면 그건 지금이라도 삶을 조금씩 바꾸고 싶다는 내면의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지금은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동네에서의 당이, 아르바이트 재능을 활용한 비대면 봉사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형태의 일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 때문에 스스로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하루, 단 2시간이라도 밖으로 나갈 이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삶의 흐름을 다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5장,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마지막 기회, 조금만 더 쉬었다가 생각해보자. 아직은 괜찮아. 지금 당장은 일 안 해도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 직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오랜 시간 달려온 인생에서 드디어 멈춰 설 수 있게 된 듯한 해방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아침에 늦잠을 자도 되고 느긋하게 산책을 하거나 커피 한 잔의 시간을 보내는 여유는 그 자체로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 1, 2년은 진짜 쉬는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조금이라도 다시 일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움직이려고 할 때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것.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7세 박정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63살 때 마음을 다잡고 예전에 봤던 채용 공고를 다시 찾아봤는데 이미 마감됐거나 조건이 바뀌어 있었어요.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아도 면접까지 가는 것조차 어렵더라고요. 많은 채용 공고에는 연령 무관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면접에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60대 초반까지입니다. 65세를 넘기면 문 앞에서부터 거절당하는 경험이 늘어나고 나이라는 숫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집중력 멘탈까지도 예전 같지 않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뜬하게 해내던 일들이 지금은 하루 종일 피곤함으로 이어지고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특히 다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점점 더 버겁게 느껴지는 시기가 오는 것이죠. 이력서를 작성하고 낯선 사람들과 면접을 보고 채용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해하는 이 모든 과정이 예전보다 훨씬 더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전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면접관의 말 한마디가 지금은 자존심을 크게 건드릴 수 있고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이젠 그만하자고 스스로 접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의 격차입니다. 일부 구청 게시판이나 고용센터 정보만 보고 판단해버리면 애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지 못하고 넘겨버리게 됩니다. 사실은 동주민센터, 시니어클럽 실버 인력뱅크, 지자체 당입 프로젝트,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루트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루트를 모르고 있다면 나한테 맞는 일자리는 없다는 착각 속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일자리가 누구에게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조용한 환경에서 혼자 집중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고, 어떤 이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활동적인 일이 더 적성에 맞습니다. 또 어떤 이는 육체적으로 무리 없는 일, 짧은 시간이라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과거의 경력이나 스펙만을 기준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리듬으로 살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고령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나이든 세대의 차분함과 책임감 경륜을 높이 평가하는 일터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기회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움직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시작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미루는 순간 어느새 시간은 훌쩍 지나 있고 다시 움직이려는 의지도 줄어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크든 작든 지금 이 순간 내딛는 한 걸음입니다. 단 하루, 단 한 시간이라도 바깥에 나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움직이는 이 선택이 몇 년 뒤에 나 자신을 지켜줄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첫걸음의 시간입니다. 제6장 돈보다 소중한 노후의 의미. 돈만 충분히 있으면 노후는 안심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예적금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준비하면서 경제적 안정을 곧 노후의 행복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면 그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계좌에는 돈이 남아있어도 마음에는 점점 공허함이 차오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느끼는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자연스럽게 역할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와의 협업, 상사의 기대, 후배의 의지, 고객의 요청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런 역할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살아있음을 실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그 모든 관계는 사라지고 집에 남은 나에게 누군가가 명확한 역할을 부여해 주지는 않습니다. 가족은 각자의 일상으로 바쁘고 누구도 나에게 일정이나 약속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목적 없이 흘러갈 때 처음엔 편안함으로 느껴졌던 시간이 점점 무의미한 공백으로 변합니다. 이 무게감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고 누구를 만날 예정도 기다릴 연락도 없습니다. 고요한 시간은 때론 치유가 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차 텅 빈 채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깨닫게 됩니다. 역할이란 것이 단지 직업적인 지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로 되는 경험 자체였음을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존재에 의미를 더해주며 살아갈 때 자신 역시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주 1회 쓰레기 줍기 봉사를 하고 있는 78세 이만수 씨는 처음엔 시간이나 때우자고 시작했다가 어느 날 지나가는 동네 주민에게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받은 순간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그날 이후로 봉사를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받는 금전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는 마음의 충족감은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합니다. 또 인천 서구에 사는 72세 김재철 씨는 주민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간단한 목공을 가르칩니다. 정기적인 수업도 아니고 참가자도 많지 않지만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과거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존중받던 기억이 떠오른다며 웃습니다. 그는 이 작은 역할이 지금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월 몇십만 원,
수준의 수입이라도 그것이 생기는 구조 안에는 사람과의 만남 인정감사, 리듬이 함께 따라옵니다. 성남시에 사는 69세 김은희 씨는 동네 도시락 가게에서 주 2회 근무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단골 손님들과의 짧은 대화가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맛있었어요 라는 말 한마디에 하루가 보람차게 마무리된다는 그녀의 표정은 밝고 단단합니다. 물론 의미 있는 역할은 반드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족 간의 돌봄 친구와의 소통 취미 활동 지역, 사회 참여 등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려는 자세입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어.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라는 말은 그저 조심스러운 마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사실 역할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건네고 누군가를 위해 문을 열어주는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도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통장의 장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에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실감. 그 감각이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삶의 온기를 불어넣는 가장 근본적인 원천이 됩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실질적인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있는 노후야말로 진정한 안정과 행복을 안겨줍니다. 60세 정년 퇴직을 맞이한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이제야 진짜 내 시간이 시작된다는 해방감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업무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잠시나마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자유는 생각보다 외롭고 지루하며 불안하기까지 하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일을 하지 않는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탓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여정을 통해 은퇴 후 마주하게 되는 세 가지 큰 함정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불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의료비, 생활비, 치솟는 물가로 인해 지출이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저축은 눈 깜짝할 사이에 줄어듭니다.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매일의 일상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직장에서의 자연스러운 대화, 친구들과의 만남이 점점 줄어들고 어느 순간 오늘 하루 누구와도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는 날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고요함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과 몸을 천천히 병들게 합니다. 사회로부터의 단절은 노년의 삶을 더욱 외롭고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존재의 의미 상실입니다. 필요로 하는 이가 사라지고 맡은 역할이 없어지면 우리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오늘 내가 한 일이 무엇이었나? 자문해봐도 아무런 답이 떠오르지 않는 날이 계속될 때 자존감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에는 분명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우선 가까운 지역의 정보에 눈을 돌려보세요. 동주민센터의 게시판 구청에 노인복지 안내, 시니어 인력센터와 같은 곳엔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 정보는 단순한 일거리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다시 바꿀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주 작고 사소한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단 2시간이라도 바깥으로 나갈 이유를 만드는 것. 가벼운 자원봉사, 짧은 시간의 아르바이트, 동네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참여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속 가능한 활동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연결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처음은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결국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줍니다. 65세 이후에도 인생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에 접어들어서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의 이 생활을 1년 더 이어간다면 나는 만족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노후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인생의 서막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평온하고 따뜻하며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80을 넘기고 나면 예전처럼 할 수 없는 일이 늘어났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도 흐려지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줄어들어 어느 순간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잠시만 시선을 돌려보세요. 80이 되어도 어떤 4가지를 해내고 있는 분들은 전체 중 극히 일부이며 그 4가지는 인생을 풍요롭고 즐겁고 평온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과연 그 4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고 나면 지금의 자신도 이미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확신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여전히 의미 있고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이 자연스럽게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4가지 확인 포인트를 전해드립니다. 요즘 들어 몸이 뜻대로 따라주지 않고 사람과의 대화도 줄어들어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승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한번. 스스로 걷는다는 것, 삶을 움직이는 다리의 힘. 80이 넘은 지금 여전히 스스로 2다리로 걷고 계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그게 뭐 특별한 일인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이건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기에 장기 요양이나 침대에 누워 지내는 생활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넘어져서 골절되는 사고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83세의 김명희 어르신은 평소에도 직접 장을 보러 다니실 만큼 활동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앞 인도에 살짝 솟아있는 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셨고 대퇴골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기가 어려워지셨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분들까지도 이렇게 갑자기 누워 지내게 될 줄은 몰랐다. 고 말할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반면 80이 넘은 지금도 지팡이 없이 스스로 걷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운동을 매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일상 속에서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를 들면 TV를 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신다든지
엘리베이터 대신 하루 한 번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목욕 후에는 벽을 짚고 스쿼트를 5번만 해보신다든지, 장 보러 갈 때는 일부러 가까운 마트를 걸어서 다녀오신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다리 근육,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의 힘을 유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욕보다도 습관화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균형 감각을 기르는 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넘어짐을 예방하려면 단순히 다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의 중심을 지탱해주는 코어 근육과 발바닥의 감각까지 함께 단련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엌에서 요리할 때나 세면대 앞에서 얼굴을 씻기 전 잠깐 시간을 내어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10번만 반복해보세요. 이 간단한 움직임이 종아리 근육은 물론 발목 주변의 균형 감각을 자연스럽게 자극해줍니다. 또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고 무릎을 곧게 편 채로 발을 10초간 들어 올리는 운동도 허벅지 근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스스로 걸어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신체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꾸 못하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걷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자립적인 인생을 걷고 있는 훌륭한 승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앞으로의 삶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2번, 매일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마음과 뇌를 살리는 말의 힘. 80을 넘기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까이 살던 자녀들이 먼 도시로 이사를 가고 함께 차를 마시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이 뜸해지면서 어느새 말 한마디 건넬 사람조차 없는 날이 늘어나곤 하지요. 조용한 하루가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문득 마음 한구석이 쓸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상 속에서도 하루 단 몇 분 누구와든 대화를 나누고 계시다면 그 자체로도 이미 충분히 삶의 승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건넨다는 행위는 단순한 소통을 넘어서 우리의 뇌와 마음을 함께 깨우는 생명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나의 감정을 담아 단어를 선택한 후 적절한 말투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순식간에 처리해야 하므로 뇌 전체가 동시에 작동하게 되고 이는 치매 예방에 매우 긍정적인 자극이 됩니다. 게다가 말에는 감정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웃거나 깜짝 놀라거나 따뜻한 공감을 느끼는 순간 우리의 뇌는 혈류가 활발해지고 전두엽과 해마 등 중요한 인지기능 영역이 함께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자주 나누는 분들일수록 우울감이나 인지저하가 더디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가 끊기고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기운이 가라앉고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누군가와 잠깐이라도 말 한마디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그 위험은 크게 낮아집니다. 중요한 건 깊은 대화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 오늘도 무덥네요 라고, 건네는 인사 우체국에서 고맙습니다 하고 한마디 덧붙이는 표현 산책 중 만난 이웃에게 건강하시죠 하고 웃으며 말을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충분히 소중한 대화입니다. 요즘은 고령자를 위한 전화친구 서비스나 마을회관에서 진행하는 대화 봉사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으니 이런 기회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정말 아무도 주변에 없다면 혼잣말이나 책을 소리내어 읽는 음독도 훌륭한 대화 자극이 됩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신문을 읽거나 오늘 쓴 일기를 다시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충분히 반응합니다. 목소리를 내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호흡을 깊게 만들고 얼굴의 표정 근육까지 사용하게 하여 전신의 활력을 살리는 작은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군가와 말을 나누는 순간 나는 아직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건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삶에 대한 의지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며 그래도 누구와 한마디는 했다고 떠올릴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풍요로움을 지니고 계신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3번. 웃을 수 있는 사람, 회복 탄력성과 활력의 증거. 최근 언제 마지막으로 소리내어 웃어보셨나요? 이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는 분이라면 분명 지금도 마음속에 건강한 온기가 살아있다는 뜻일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줄어드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에 한 번이라도 환하게 웃을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인생을 잘 살아오신 증거이며 오늘도 삶을 이겨내고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건강과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쉬운 약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웃을 때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먼저 웃음은 면역세포인 자연 살해세포와 백혈구를 활성화시켜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나 해로운 세포를 찾아내어 제거하는 몸의 방어 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자주 웃는 사람일수록 병에 덜 걸리고 회복도 더 빠르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또한 웃을 때는 깊은 숨이 절로 나오면서 폐활량이 증가하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내장기관과 세포 하나하나에 신선한 기운이 퍼져나갑니다. 얼굴 근육, 복부 근육, 횡격막까지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가볍지만 전신을 쓰는 운동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웃을 때 분비되는 뇌 속의 행복 호르몬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있는데 이들은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부정적인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자주 웃는 사람일수록 불면이나 우울감, 외로움을 덜 느끼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느끼며 하루를 가볍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도 속으로는 요즘은 웃을 일이 없어서요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습니다. 웃음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씩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재미있는 영상을 보는 것, 예전 가족 사진을 꺼내어 옛 추억을 되새기는 것, 예전에 웃겼던 일을 종이에 적어두고 틈날 때마다 다시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심지어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어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지금 즐겁구나 라고 인식하고 몸 전체가 이완되며 실제와 비슷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미소를 짓는 것,
그 짧은 순간조차 우리 마음을 조금 더 밝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옛날 실수담을 나누거나 함께 겪은 소소한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웃음을 나누는 시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시 잇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나답게 웃고 말하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웃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직 살아있고 유연하다는 증거라는 점입니다. 삶에 맞서며 단단히 굳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무언가에 감동하고 웃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 그건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값진 능력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오늘 하루 단 1초라도 미소를 지으셨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이 인생의 밝은 쪽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삶을 사랑할 줄 아는 멋진 승자라는 증거입니다. 4번,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품격과 관계를 지켜내는 마음의 힘. 오늘 누군가에게 고마워요 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 혹시 그렇다면 그 한마디로도 여러분은 이미 삶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전할 줄 아는 분, 바로 인생의 진정한 승자이십니다. 왜냐하면 감사한다는 말은 단지 예의나 습관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점점 더 빛을 발하는 사람됨의 품격과 마음의 여유를 상징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일이 늘어납니다. 밥상을 차려주는 가족 집안일을 도와주는 요양보호사 병원에 함께 가주는 자녀나 지인 그들의 손길이 고마우면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괜히 미안해지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 내가 폐가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자꾸 쌓여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죄송함을 고마움으로 바꾸어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 마음은 자신에게도 그리고 받는 사람에게도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는 기적 같은 힘이 됩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재훈 요양보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르신이라도 고맙다고 말해주시는 분은 항상 표정이 온화하고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웃음을 머금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는 사람 사이의 긴장을 풀고 말 한마디 없이도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향기와도 같습니다. 그냥 스치는 말 한마디 속에서도 그 사람의 품위와 인생의 깊이가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감사의 말을 더 자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오늘도 고마워라고 자신의 몸에게 말을 건네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눈이 보이고 손이 움직이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이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말을 건네는 순간 마음은 차분해지고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도 감사의 메모 한 장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말로 표현하기 쑥스럽다면 짧은 글이라도 충분합니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늘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힌 쪽지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밝히고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밥을 잘 챙겨 먹었구나. 몸이 피곤했지만 병원 잘 다녀왔네. 이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스스로의 삶을 인정하고 마음이 안정된 사람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만큼 더 많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을 향해 따뜻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게 해주는 진짜 유산이 됩니다. 그러니 여든을 넘긴 지금도 누군가에게 고마워요
라는 말을 잊지 않고 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 자체로 이미 인생을 품격 있게 살아가고 있는 너무도 충분하고 훌륭한 인생의 승자이십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든을 넘긴 지금도 여전히 스스로 걸을 수 있고 누군가와 말 한마디 나눌 수 있으며 소리내어 웃고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아 고마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분명히 인생을 빛나게 살아오신 분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입니다. 물론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고 힘도 예전만 못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여러분에게는 젊은 날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온기와 깊이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눈동자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함께 웃고 사소한 도움에도 감사할 줄 알고 매일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천천히 정성껏 살아내는 그 삶의 방식은 그 자체로 인생의 완성에 가까운 태도이며 오랜 세월을 살아낸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고귀한 지혜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고 계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전히 내가 잘 해내고 있는 것들에 다시 한번 눈을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할 일보다 이미 해내고 있는 것, 하지 못한 일보다 지금도 하고 있는 일,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스스로에게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참 잘했어. 오늘도 고생 많았어.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신을 토닥여주는 그 한마디가 내일을 살아낼 힘이 되고 스스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는 정보들을 진심을 담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끝나기 전에 오늘 하루 여러분이 내가 잘 해낸 것 한 가지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큰 힘이 되고 또 저희에게도 큰 응원이 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히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